한국 방위산업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하나와 두산이 손잡고 KF-21 엔진을 생산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의 국산 엔진은 28,000파운드급 추력을 자랑한다. 이 엔진의 디자인이 최초로 공개되었다. 미국이 이 기술의 출처를 의심하고 있다. 엔진의 무서운 성능은 글로벌 항공산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의 협력은 역사적이다. 한국은 이제 항공엔진 기술의 선두주자로 떠올랐다. KF-21 보람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다. 현재 미국 GE의 F-414 엔진을 사용한다. 하지만 한국은 엔진 국산화를 목표로 달려왔다. 하나와 두산은 이를 위해 10년간 기술을 축적했다. 2025년 6월 국산 엔진 캐퍼시티 28의 시험 점화가 성공했다. 이 장면은 전 세계에 한국의 기술력을 알렸다. 캐퍼시티 28은 28,000파운드 추력을 구현한다. 이는 F-414의 22,000파운드를 크게 앞서는 성과다. 엔진 디자인은 첨단 공기역학과 소재 기술의 결정체다. 캐퍼시티 28은 컴팩트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력은 기존 엔진을 압도한다. 엔진은 단결정 터빈 블레이드를 채택했다. 이 블레이드는 1700도의 극한 온도를 견딘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내열 성능이다. 또한 엔진은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되었다. 이를 통해 생산 시간과 비용을 25% 절감했다. 캐퍼시티 28의 추력은 KF-21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높인다. 전투기는 초음속 비행과 고기동성을 구현한다. 스텔스 성능도 강화되었다. 엔진의 열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적용되었다. 이 엔진은 5세대 전투기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한국은 이를 통해 KF-21을 차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한다. 2024년 11월 캐퍼시티 28의 비행시험 장면이 공개되었다. 전투기가 하늘을 가르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미국은 캐퍼시티 28의 기술 출처를 주시하고 있다. 한국은 독자 개발을 강조하지만 협력의 흔적이 있다. 미국은 GE와 록히드 마틴을 통해 일부 소재 기술을 공유했다. 이는 한미 동맹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핵심 설계는 하나와 두산의 연구진이 완성했다. 그들의 독창성은 미국의 의심을 잠재웠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술이 미국을 뛰어넘을 가능성을 언급한다. 이는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바꾼다. 하나와 두산의 협력은 한국 방위 산업의 새 모델이다. 하나는 터보팬 설계와 제조를 주도했다. 두산은 연료 효율과 열관리 기술을 담당했다. 두 기업은 5천억 원을 공동 투자했다. 이 협력은 기술 시너지를 극대화했다. 캐퍼시티 28은 두 기업의 강점을 결합한 결과물이다. 2023년 두 기업은 엔진 개발 센터를 설립했다. 이는 향후 6세대 엔진 개발의 초석이 된다. 캐퍼시티 28의 성능은 수치로도 입증된다. 엔진은 연료 효율성을 20% 개선했다. 이는 장거리 작전에서 전투기의 생존성을 높인다. 또한 엔진은 유지보수 주기를 30% 연장했다. 이는 외국 엔진 대비 운영 비용을 절감한다. 한국 공군은 이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또한 엔진은 저소음 기술을 채택했다. 이는 적의 음향 탐지를 피하는 데 효과적이다. KF-21은 2030년까지 100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 중 50대는 캐퍼시티 28을 장착할 전망이다.
국산 엔진은 수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 인도네시아와 폴란드가 구매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개발 파트너다. 그들은 카팍스 T-28을 자국 전투기에 적용할 계획이다.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 연간 1.5조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이는 한국 경제에 큰 활력을 준다. 엔진 개발은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와 두산은 12년간 4조 원을 투자했다. 600명의 엔지니어가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 그들은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과 테스트를 거쳤다. 시험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했다. 하지만 매 실패는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2025년 3월 카팍스 T-28의 첫 비행 시험이 성공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역사적 이정표다. 카팍스 T-28은 6세대 전투기 개발의 초석이다. 6세대 전투기는 레이저 무기와 AI 기반 시스템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술은 강력한 엔진을 요구한다. 카팍스 T-28은 최대 32,000파운드 추력을 목표로 업그레이드 중이다. 엔진은 가변 사이클 기술을 채택했다. 이는 연료 효율과 고속 비행을 동시에 최적화한다. 한국은 2040년까지 6세대 전투기를 배치한다. 이는 카팍스 T-28의 진화를 예고한다. 중국은 한국의 엔진 개발에 긴장하고 있다. 중국은 WS-15 엔진으로 J-20 전투기를 강화했다. 하지만 WS-15는 내구성과 정밀도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카팍스 T-28은 이 점에서 중국을 압도한다. 중국은 15년간 150조 원을 엔진 개발에 투자했다. 하지만 한국은 더 적은 자원으로 더 큰 성과를 냈다. 이는 기술 혁신과 효율성의 차이를 보여준다. 한국은 이제 중국을 기술적으로 앞서고 있다. 카팍스 T-28의 개발은 국제적 협력의 산물이다. 한국은 영국과 터빈 소재 기술을 교류했다. 롤스로이스는 카팍스 T-28의 열관리 설계에 자문을 제공했다. 이는 한영 방산 협력의 성과다. 또한 캐나다와는 연료전지 기술을 공유했다. 이는 엔진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한국 연구진의 손으로 완성되었다. 이는 독창적 혁신의 증거다. KF-21의 국산 엔진은 군사적 의미가 크다. 엔진 국산화는 기술 종속을 끊는다. 한국은 더 이상 외국 엔진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는 전략적 자립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다. 카팍스 T-28은 KF-21의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한다. 이를 통해 한국 공군은 지역 안보를 보장한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KF-21은 정밀 타격과 공중 우세를 구현한다. 엔진 개발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막대하다. 카팍스 T-28 생산은 약 1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하나와 두산은 지역 중소기업과 협력한다. 이를 통해 부품 국산화율을 75%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국산화는 비용 절감과 기술 독립을 동시에 달성한다. 이는 방산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엔진 수출은 연간 2조 원 이상의 매출을 창출한다. 이는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한다. 카팍스 T-28은 환경적 요인도 고려했다. 엔진은 연료 효율성을 22% 개선했다. 이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장거리 작전을 지원한다. 또한 엔진은 저소음 기술을 적용했다. 저소음은 적의 음향 탐지를 피하는 데 유리하다. 이는 스텔스 성능을 한층 강화한다. 한국은 이 기술로 민간 항공 엔진 시장에도 도전한다.
이는 수소 엔진 개발의 기반이 된다. 개발 과정에서 기술적 도전도 있었다. 단결정 블레이드 제작은 극한의 정밀도를 요구한다. 하나는 이를 위해 5년간 600억 원을 투자했다. 결과적으로 블레이드는 99.8%의 신뢰도를 달성했다. 가변 사이클 기술도 큰 도전이었다. 이는 복잡한 공학적 문제를 낳았다. 두사는 AI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이를 해결했다. 이는 캐펙스티 28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었다. KF-21의 국산 엔진은 수출 시장에서도 주목받는다. 폴란드는 KF-21 구매를 검토 중이다. 그들은 캐펙스티 28의 유지보수 계약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 수익을 보장한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캐펙스티 28을 훈련기 엔진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이는 수출 다변화를 보여준다. 한국은 이를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넓힌다. 이는 국가 위상을 높이는 계기다. 중국은 한국의 성공을 분석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W-15의 한계를 극복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캐펙스티 28은 기술적 우위를 확보했다. 중국은 한국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수년이 필요하다. 한국은 이미 6세대 엔진 개발에 착수했다. 이는 레이저 무기와 A 시스템을 지원한다. 한국의 기술 도약은 중국의 방산 전략을 재검토하게 만든다. 이는 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바꾼다. 캐펙스티 28의 성공은 한국 국민에게 큰 자부심을 안겼다. 이는 기술 자립의 상징이다. 한국은 더 이상 외국 기술의 소비자가 아니다. 이제 세계 시장에서 기술을 창조하는 국가다. KF-21의 굉음은 단순한 엔진 소리가 아니다. 이는 한국의 꿈과 의지를 하늘에 새기는 표상이다. 2025년 한국은 방위산업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세계가 그 비상을 주목하고 있다.